방정식을 할 거고 86쪽 피시고요. 86쪽 빨리 피세요. 기초는 그냥 넘어가서 유형별로 어차피 개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면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고차 방정식이 있고 연립 방정식을 할 건데요. 오늘은 고차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차 방정식은 이제 내용적으로 인수분해 단원이랑 많이 겹칩니다. 인수분해가 한 60%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99번 볼까요? 599번. 여러분들 599번, 지금 유형 1번 599 같은 경우에 이거 인수분해 나와서 기억 안 나면 어차피 저랑 같이 복습할 건데 이런 거 어떻게 써요? 599번? 지금 관련 곱셈 공식도 없고 차수도 3차 이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원하는 기억 속에 있는 걸 이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게 얘기하면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0이 된 애를 찾아서, 즉 우리가 이거를 fx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걔가 0이라고 하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질 테니 얘를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해서 구하라,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무식하게 얘기하면 저는 머리에 여러분들 빨리 강렬하게 키워드로 기억하라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좀 무식하게 찍기 앤 조립제법이라고 했죠. 찍기 앤 조립제법. 정말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면, 즉 여러분들 그때 제가 뭐라 했죠? 푸마 1, 푸마 2, 푸마 3 넣어봐서 0이 되는 애를 빨리 기계적으로 찾으라고 했었죠. 그렇죠? 가끔씩 재수 쓰면 푸마 1, 푸마 2, 푸마 3에 아무도 없고 분수를 넣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킬이 있다고 했고, 근데 그 스킬에도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그때 강의까지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솔직히 머리 용량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그 어마어마한 양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단순 명료하게 니들 제일 중요한 게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러면은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푸마 1, 푸마 2, 푸마 4를 빨리 넣어봅시다.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왠지 1은 딱 봐도 숫자가 안 맞죠 이미. 1은 딱 봐도 뭐 2 정도는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2 아니면 3일 것 같은데 일단은 2를 넣어주면 2를 넣어볼까요? 2를 F2라고 할게요. 2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8 마이너스 딱 되네? 이렇게 딱 되죠, 그쵸? 그러면은 저 친구는 무조건 이제 x-2라는 거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으니 조립제법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0이 되는 거 2 넣으면은 기억 안 날까봐 이제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그대로 내려오죠. 맨 처음에는 얘랑 얘랑 곱하죠. 둘이 더하죠. 또 얘랑 얘랑 곱하죠. 둘이 더하죠. 또 얘랑 얘랑 곱하죠. 뭘 잘못 적었는데? 이거 마이너스죠 어쩐지. 이렇게 둘이 곱하죠. 또 이렇게 더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 했죠? 이게 이제 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이제 인수분해하면은 x-2로 나눠 떨어지고, 그때 목은 여기가 이제 x제곱의 개수였고 이게 x의 개수였고 이게 이제 상수였죠. 그래서 x제곱 빼기 9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더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되죠? 이렇게 또 요당이 너무 뒤에 안 보이겠지? 이제 x-3, x 플러스 3 이렇게 합차까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요? 인수분해 복습이지 않나요? 결국? 여러분들 인수분해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0이 되는 x를 구하시오 하면 당연히 x는 2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고차는 인수분해가 한 60% 차지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뭔가 1차식들의 곱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면, 심지어 1차가 안 되고 만약에 1차랑 만약에 뒤에 있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뭐 꽤나 더러운 숫자가 나왔다고 쳐. 그치, 이제 설명하려는 게 이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와 고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딱 이건데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면 더해요 냅둬요? 냅뒀죠? 인수분해하시오 할 때 아무 조건이었으면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됐었죠? 채원이 지금 듣고 있는 거냐 맞죠? 채원아 인수분해 할 때 아무 말이 없으면 어느 범위까지 해야 돼? 인수분해 설마 너무 또 안 눌렀어? 아 다행히 눌러봐요. 아 네. 지금 격석이 2명이나 있는데 3명이 지금 그 아무 말이었으면 어디까지 인수분해해야 돼요? 저거나 유리수 범위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즉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차는 결국 곧 죽어도 뒤에 지금 생략된 게 뭐냐면 고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무 말이 없어도 능이 참이되게 하는 허근까지도 다 구하셔야 돼요. 차이가. 즉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차 방정식에서는 x는 2 또는 한 다음에 이거 근해 공식까지 써가지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 하면은 결국 풀마 루트 3i가 나오거든요. 즉 이렇게 해 3개 다 써줘야 된다고요. 이게 고차 방정식 단원과 인수분해 단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해되셨죠? 인수분해 덜 되는 대로 적어주면 끝나지만 고차 방식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능이 0이 되는 애를 다 구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프롤로그를. 다시 뭐라고? 고차에서 뒤에 이제 일부 어려운 몇 개 개념 말고는 인수분해 능력입니다. 다시. 그래서 인수분해가 기억 안 나면 다시 앞에 좀 복습을 하셔야 되고 곱셈 공식 까먹었으면 곱셈 공식 다시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시험 끝나고 조금 몇 명은 시험 봤어요. 그때 다시 외우라고. 그게 그래서 일단 유형 1번은 이렇게 됐고요. 유형 2번도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 단원 복습이네요. 유형 2번이 더 쉽지 않나요? 유형 2번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심지어 이건 2차 함수에서도 했었잖아요. 공통인 부분은 뭐한다? 치환해서 풀어라. 치환해서 풀어라. 2차 함수는 치환하면은 제한 범위까지 다시 구해야 돼서 더러웠지만 이 친구는 쿨하게 쉽잖아요. 즉 유형 2번에 해당하는 대표 문제.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얘를 치환하라, t로 치환하라.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매우 간단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5가 돼서 마오가 되니까 t는 5거나 또는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x제곱 더하기 4x는 5일 때 한번 구하시고 얘는 마이너스 1때 하나 구하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된다고 냅두면 안 되고 당연히 뭐까지 구해야 된다? 허근까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맥스 이제 만족하는 x는 4개까지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건 다 지워도 되겠지 이제? 그 다음 유형 3번의 대표 문제. 여러분들 3번 위에다가 이거 쓰세요. 복 2차라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요새는 명칭을 안 붙이는 게 트렌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11번 같은 경우는 쉬운 보기차예요. 쉬운 거. 매우 쉬운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치환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9 이거를 인수분해 못할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t는 9 또는 t는 1이니까 x는 푸마 3 될 거고 푸마 1 된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이제 대표 문제고 610번 610번을 단순하게 치환해 버리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인수분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심지어 이걸 근해공식 써야 되는데 그게 루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또 x제곱에 루트는 또 루트에 루트 씌워야 되니까 이중분호라고 그거는 옛날에 실력정석에서 알려주는 개념이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나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리얼 보기차 유형인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좀
너무 쉬운 거고요. 이게 이제 진짜고 이거는 뭘 기억하라고 항상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면 합차로 인수분해가 됐어야 안 됐어요? 됐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뭘 기준으로 맞춰줬냐면 제일 높은 차수랑 그 S를 기억하세요. 제일 낮은 상수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T라고 했지 지금? 그냥 바로 4제곱으로 해가지고 아까 치환을 해놓고 저버려버렸구나. 다시 그럼 다시 바꿀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6 x제곱 더하기를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다시 이렇게 S자를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태건이가 딱 기대고 있네. 태건아 여기에 개수가 뭐가 가야지 완전 제곱이 되겠냐? 뒤에 1이 있고 얘가 있어. 이 네모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돼? 뭔가의 제곱이 되고 싶으면? 3, 뭐? 2. 풀마이겠죠 풀마이. 나는 적어도 2 정도는 얘기하고 마이너스를 놓치는 걸 생각했는데 3이 어떻게 완전 제곱이 되냐. 여기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랑 여러분들 완전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해보는 거야 둘 다. 즉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일 때를 한번 하시고 또는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이렇게 두 번 하라는 소리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저 그럼 없던 애를 갖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정산해 주셔야 되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6x제곱 적어주시고 이 친구도 없던 애를 뒤에서 정산해 주시고 원래 있던 녀석 써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태건아 누가 합차하기 좋아 보이니? 위냐 아래냐? 아래요. 누가 봐도 아래죠 여러분들. 이거는 루트 8이 완전 제곱수 방이기 때문에 루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보기 차에서는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아래가 정답입니다. 아래가 정답.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심지어 이거 이제 합차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x 그 다음에 또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우연히 여기서 더 인수분해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랬으면은 다시 말하지만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끝.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고차 방정식은 독한 놈이라고 했죠? 사채업자예요.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는 0이 되는 x 다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는 0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까지 했으면 2차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잖아요. 뭐? 는 0, 는 0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까지 된다? 근해 공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해가 4개가 나오겠죠. 그죠? 해개고 그렇지. 해가 4개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610번 같은 경우에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신 분은 유형 4번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 솔직히 유형 3개 중에 인수분해 단원 완벽하게 했다면 못 풀 친구가 없어야 돼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오랜만에 보면 다 까먹죠 솔직히. 자 이번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다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되니 바로 A가 구해져야 안 구해져요? 구해지더라. 이게 2개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인수분해 하나 소리가? 문제는 아직 안 읽었는데 일단 미리 좀 적읍시다. 이때 나머지도 그 아래. 그럼 이제부터 뭘로 바뀌어요? 유형 1번으로 바뀌지 않나요? 3차인데 인수분해 공식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 푸마 1, 푸마 2, 뭐 푸마 3 넣어서 0이 되는 애 빨리 찾아서 조리집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겠죠.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 이미 한 근이 마이너스로 2인 거 아니까 사실 굳이 안 넣어봐도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근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A로 구해버렸으니까. 그럼 굳이 안 넣어봐도 되겠다, 노가다. 굳이 바로 그냥 이제 또 혹시 조리제법 기억 안 날까봐 한 번 더 복습 좀 해줄게요. 1이고 2차의 개수는 0이죠. 그럼 여기다 0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상수 아까 말했듯이 한근이 마이너스 2래요. 내려옵니다. 곱합니다. 더합니다. 곱합니다. 더합니다. 곱합니다. 0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x 더하기 2라는 인수를 갖고 이게 제곱자리 1차 자리 상수니까 이렇게 될 것인데,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요? 세 근의 합을 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A도 구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A는 이미 구했고요. 그럼 이거 굳이 여러분들 인수분해 근의 공식 쓸 겁니까? 근의 공식 쓸 필요 없죠. 근과 개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당연히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해서 바로 2 나와서 얘랑 얘랑 더하면 최종적으로 답은 0이겠네요. 그쵸? 구해보시고 정리하세요. 유형 5번 읽고 계세요. 다 정리하시고는 유형 5번 에 대한 대표 문제 618번 3차 방정식이 있다. (618번) 위에다가 이것도 결국 찍기엔 조리제법이라고 쓰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넣어서 0이 되는 애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뭘 잘못 적어놨네. 여기가 x제곱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지어 개수가 지금 미정개수가 있잖아요. 시원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보통 쉽게 줍니다. 숫자를 보통.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봐봐. 얘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가 있지. 근데 뒤에는 플러스 a가 있지. 그러면은 당연히 서로 부호가 이미 서로 반대니까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뭔가 x 그냥 1 넣으면 될 것 같지 않니? 그쵸? 그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야. 이건 오히려 주인공이 누구라고? 미정계수인 a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a끼리 서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숫자랑 해서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이미 마이너스 a고 이 친구는 이미 플러스 a니까 왠지 x에 1 넣으면 될 것 같아서 1 넣어보자. 집집하면 1 제곱하고 마이너스 분배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 더하기 a 마이너스 4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맞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조리집합 해야죠. 1 그다음에 이건 분배해서 적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넣으면 그대로 되고 곱하고 둘이 더하면 또 곱하고 둘이 더하면 또 곱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는 x-2를 인수로 갖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될 것인데요.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뭐래요? 중근을 갖는다. 이게 조금 이제 따질 게 많아요.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자체도 이미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 이거 잘 나온다. 618번 별표 한번 추가해라. 이거가 오히려 많이 나오게 되네요. 뒤에.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똘똘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 얘 자체가 이게 1번식이라 할까? 1번 자체가 그냥 중근을 가져도 돼야 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1은 중근이 아니야. 즉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 했더니
우연히 얘네들의 해 중에 하나가 x는 1을 만족해 만약에. 그러면 얘랑 서로 같으니까 중근이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발생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를 좀 따로 좀 더 있어 보기 편하려면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fx라고 하면, 그렇지? 이 fx가 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고요. 이게 1번에 대한 형태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얘가 해가 1인데 만약에 이 fx에 즉 얘한테 1을 넣었을 때 참이 된다면 여기에 해도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니까 중근이 되어야 돼요? 되겠죠. 이렇게 스마트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보통 친구들이 얘만 하고 계산하고 끝내버려고 틀려가요. 학교에서. 밑에 것까지 하셔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안되는 거 있어요 혹시?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리제법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까지 했어요. 그것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산수적인 거예요 약간. 그럼 이제부터 사고를 하셔야 된대요. 사고. 중근이라는 게 뭐죠? 중복된 두 근, 즉 근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 자체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중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에 대한 판별식 d는 0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기준인 d는 0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a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즉 중근이 아니야. 근데 얘 해 중에 하나가 x는 1을 만족한다면 이제 이 근과 여기 근 하나가 중복되면서 중근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간대 1을 넣었을 때 0이다. 그럼 또 a가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얘는 좀 모의고사 스타일까지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리하시고 이해되신 분은 다음 유형 대표 문제 보고 계세요. 그 다음 유형 6번 이제 우리가 또 근각계수와의 관계인데 업그레이드 되네요. 앞에는 뭐였죠? 2차식에 대한 계수들과 근들의 관계였는데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제 세근의 합은 이거고 이렇게 이제 얘가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되는데 설명하기 쉽게 2차일 때랑 너무 기대다 잘하더라. 기대지 말아요. 벽 쪽에 앉은 친구들 벽에 기대는 건 금지예요. 벽에 자꾸 기대면 이제 그 자리 못 앉게 합니다. 우리가 2차짜리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건 여러분 필기 좀 잘 해놓으세요. 왜냐면 좀 더 심화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저번에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을 다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도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니 우리가 계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고 두 근은 A분의 C가 돼야 되라고 유도가 됐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뭐예요? 세 근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제 R이랑 비슷한 애인데 감마야 감마 이렇게 감마 R이랑 좀 느낌 비슷하죠? 아직까지도 알파 베타를 AB로 이루는 놈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촌스러운 겁니다. 어디 가서 공수 선행 나갔다 해놓고 이거 AB다 이러면 친구들이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비웃습니다. 앞으로 알파 베타 꼭 그렇게 읽으세요. 그렇지 태거나 이거 뭐라고? 이거는 감마 또 한글로 써줘야겠지. 감마 너는 이따가 써. 감마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얘도 똑같이 위에 이것처럼 세 개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심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면 되냐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0차식 앞으로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씩 나올 건데 100차식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써먹을 수 있냐면 얘네들은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죠. 네. 오해만 미리 확인하시고 다음 기준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구조가 비슷하지 않나요? 곱과 합, 그죠?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차씩이야. 그러면 근들을 알파, 베타, 감마 해당하는 너무 부족하니까 알파 1, 알파 2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x 빼기 알파 100이라고 할게요. 100차에 대해서 최고 차이 계수는 A라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쫙 전개했을 때 A, X의 뭐 100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B로 붙일게요. 뭐 99제곱 그다음에 쫙 가가지고 마지막에 상수가 안 썼으니까 그냥 C로 할게요. C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저번에 약간 그 확률에서 이항정리라는 개념을 조금 미리 갖다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 99제곱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노가다로 다 전개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곱셈 공식을 외우기도 하시지만 곱셈 공식 어떻게 그 되는지를 동훈이 똑바로 전개되는지 저번에 한번 유도해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일일이 다 노가다 할 때 어떻게 했었지? 결국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A가 없다고 생각할게요. X가 3번 선택당한다는 소리는 여기에서도 X, 여기서도 X, 여기서도 X니까 계수가 그냥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X제곱의 계수는 어떻게 추론했었죠? X제곱이라는 소리는 세 개 중에 2개의 괄호 안에서는 X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번은 이제 여기 X 말고 X 기준으로 상수를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아예 이제 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99제곱이 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이 100개 중에 100개의 괄호에 대해서 1차식 괄호에 대해서 그 x를 99번 선택하고 한 번만 상수들을 구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국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A로 묶어줬다고 생각했을 때 A로 묶어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X를 100번 선택한 건 여전히 이렇게 되겠지만 X의 99제곱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결국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알파 100까지 더한 값이 된다고.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계수 비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100차가 되든 1000차가 되든 10,000차가 되든 결국 모든 근들의 합은 항상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태근이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블랙라벨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높은 차수일 때 뭐 구하시고 할 때 그 여러분들이 차수가 높으면 일단은 뭔가 너무 어려운데 나는 손도 못 대고 이렇게 별표 치게 되는데 결국 이 제일 높은 차수가 개수가 A고 99제곱이 B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그냥 모든 근들의 합이 될 것이고요. 또 모든 근들의 곱은 또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근들의 곱은 알파 1 곱하기 알파 2 곱하기 알파 3 어쩌고 해가지고 알파 100.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 말했듯이 상수끼리만 다 곱했을 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고 A 곱하기 지금 여기 알파 다 곱한 값이 결국 마지막에 여기 C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C가 되고 그럼 모든 아이들의 곱은 양쪽에 A분의 1 곱하면 결국 A분의 C가 돼야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애들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얘도 지워버렸네? A분의 C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곱은 뭐만 중요하면 될 거 아니야? 몇 차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여기 부호만 조심해 주면 되겠네. 부호만. 이해됐죠? 즉 100개에 대해서는 짝수이니까 마이너스가 짝수로 곱해지면 결국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분의 상수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근데 홀수 제곱이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뭐분의 뭐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이거는 솔직히 이해 안 되셔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이제 블랙라벨이나 이런 거 풀 때 접근하라고 알려준 거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3차에 대해서 근각계수 공식이 또 있었다. 그리고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니까 한 거다. 이해됐죠? 키울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심화된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집중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집중 안 되면 패스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라고? 3차식 정도에 대해서 이 개수들이 있으면 이건 이 정도 외워라.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따랐어요? 괜히 좀 더 많은 걸 제시했는데 그건 잊으시고요. 여러분들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개수들과 근들의 관계식이 이제 새로 나왔다. 그리고 이게 감마다 읽을 때 그 정도만 알게 되세요. 너무 많은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거 알면 끝나요. 이제 문제에서. 이제 유형 6번 622번. 자, 그럼 여러분들 샤라샤라샤라 적을 건데 어차피 걔 쓰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빨리 근각에서 쓰려고 하니까 그냥 빨리 쓸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 문제에서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5니까 이 친구는 5겠네요. 그렇죠? 빨리 기계로 쓸게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a분의 c인데 이 문제에서는 1분의 9니까 9네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인데 여기서 d는 마이너스 5니까 이 친구도 또 5네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빨리 구하고 시작하세요. 이런 근각계수 이용해야 될 문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분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뭐 하라 했어요? 많이 힌트 생기려면 통분하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통분하면 너무 더럽지 않아요? 이 친구는 또 다른 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힌트는 많이 유사하지 않나요? 누구만 없죠? 알파만 없지 않나요? 즉 베타 더하기 감마로 둔 다음에 알파를 이항해서 쓸 수가 있죠. 즉 이 친구랑 같은 값이 위에서 구했더니 이 친구는 결국 5-알파겠네요. 이 친구도 그럼 대칭적으로 베타-알파가 될 것이고 이 친구도 대칭적으로 베타가 왜 5 빼기 베타 말이 잘하네. 5 빼기 베타가 될 것이고 이 친구도 5 빼기 감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은 다 어차피 약분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즉 알파분의 5로 묶어줄까? 알파분의 5로 묶어주면 알파분의 5 베타분의 5 감마분의 5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되어야 한대요. 이렇게 따로 묶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3 되어야 한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통분하시는 거예요. 통분. 이 친구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분의 이제 베타 감마 뭐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안 쓴 게 뭐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왜 눈이라고 했어? 뒤에 빼기 3이었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 위에 구해놨어요? 안 구해놨어요? 구해놨네요? 공부학습 여기다가 지금 5 곱하기 아까 얘가 5분의 이 친구가 9 한테 빼기 3을 하라. 일부러 숫자도 이쁘게 해줬네. 빼기 3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꼭 안 이용하면 너무 더러워지겠죠. 그렇죠? 이걸 기억하세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근데 베타, 감마다? 베타, 감마 빼고 넘기라는 게 아닐까? 이런 거. 복수 공식에서 많이 했던 스킬이에요. 이거. 정리하시고 같은 사람은 유형 7번 보고 계시고 정리 다 되셨어요? 지워되죠? 지워되죠? 아까 괜히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애들이 더 지친 것 같은데 그거는 잊으세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공식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어차피 그 문제집도 적혀있는데 이거 지워도 되죠? 문제집 그대로 나와있으니까 쉽게 공부하고 없고. 자 이제 유형 7번 가봅시다. 유형 7번 이번에는 어떤 3차식이 있는데요. 이제
이제 626번입니다. 어서 3차식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자, 그러면 쓸지 안 쓸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계로 다 쓰라 했죠.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한 것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세근의 곱은 그냥 1이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기계로 쓴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방정식이 있대요. 새로운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새로운 근들은 이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일단 기계적으로 쓰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둘둘둘 곱하는 거가 b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는 세근의 곱이다 이렇게 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반적으로 통분하는 내용 아까 구했죠 이거 사실 아까 해봤죠 아까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친구도 통분하면 힌트가 많겠네요. 이 친구는 뭐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 다 옆에 거 대입만 해주면 계산이 돼야 한대요. 그래서 A, B, C 다 구할 수가 있더라. 정리하세요. 왜? 어? 덥지? 또 어쩌면 춥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나도 좀 더워 사실. 혹시나 추워진 사람 있어서 얘기하세요. 제가 아마 지금 가습기를 틀어서 그래요 이게. 이걸 안 틀면 냉방병 걸려가지고. 그러면 정리 다 된 친구는 유형 8번 보고 계시면 됩니다. 다 정리됐죠? 그럼 유형 8번 좀 보고 계세요. 지울게요. 동훈이 혹시 너무 추우면 네가 일로 옮기는 거야? 거기가 하필 또 제일 추운 자리인데 너무 춥니?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들 추위 잘 타는 친구들은 요 존을 딱 요 바로 앞에 여기를 좀 피하시고요. 웬만하면 벽 쪽이나 뭐 물론 늦게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가 알죠? 본인이 추위를 잘 타다 그러면 에어컨 멀리 앉으시고요. 덥다 하면 그럼 여기 위주로 좀 앉으시고 알아서 좀 조절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고차에 관련된 유형은 9번까지여서 이제 2개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유형 10번부터는 연립방정식이고요. 자, 629번 유형 8번의 대표 문제. 이 친구가 있는데 이런 애가 있는데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2고 유리수 AB에 대하여 유리수라고 나와있네요 AB가. AB 구하라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적인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결국 아까도 해봤겠지만 여러분들 결국 찍기엔 조리집법으로 0이 된 애 보통 하나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3차식이 결국은 혼자 노는 애 하나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앞으로 꼴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여기에서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A, B가 다 유리수기 때문에 조리집법을 써서 나온 이 결과물 MN도 결국 유리수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 결국 그 2단원에서 배웠잖아요. 켤레근이라는 개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단원이라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켤레근이라는 개념 사용할 수 있죠? 혹시나 또 기억 안 난다면 빨리 쓰면은 우리가 A, B가 다 유리수라고 하면 이 무리수는 어디서 나와야 되지? 얘한테 나와야 되죠. 따라서 뿔마가 루트 성분이 이게 있으면 얘는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얘가 자동적으로 한 근이 돼야 돼야 돼? 돼야 된다. 그러면 켤레근을 사용하면 나머지 한 근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계수 중에 하나는 알려줬네요. 상수가 알려줬네요. 즉 세근의 곱은 지금 세근의 곱은 3이 될 건데요.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둘이 곱하면 합차가 되면서 매우 계산하기 쉬운 애가 되네. 이거 둘이 곱하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 모르는 근만 알파라고 두면 이거 알파라고 두면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한 근도 쉽게 구해졌네. 그럼 너희들은 세근을 알면 이제 근각계수 공식에 의해서 세근의 곱 이걸 그럼 베타간만 할까 그냥 대칭적으로 세근의 합 즉 둘이 더하면 그냥 2죠. 2 빼기 3 한 것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돼 있으면 애들이 좌절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계산이? 근데 생각보다 안 더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베타랑 감마가 서로 대칭적이잖아요, 그죠? 켤레 관계잖아요. 그럼 계산하기 쉬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즉 이 둘이 곱하는 거는 매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즉 이 친구는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녀석도 별로 골치 안 아픈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파로 묶어줘. 알파로 묶어주면 어차피 베타 더하기 감마지 않나요? 그럼 또 이런 애들이 합도 되게 쉽잖아요. 합하면 바로 루트는 사라지고 바로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2알파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 마이너스 1 빼기 6이 돼서 그냥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야 하나요? 되고 이게 아까 이게 그냥 B였나요? 이게 B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산수가 그렇게 더럽지 않다. 유형 9번은 결국 말이 샬라샬라 긴데 여러분들이 결국 문제를 열심히 해석하다 보면 최종 결과물이 3차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차식이 나오고 3차식이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찍기엔 조리제법 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유형 9번처럼 이제 유형 9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샬라샬라샬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막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해석하면 결과물이 뭐가 돼야 한다고? 이번 단원에서는 3차 이상의 고차식이 되면 되겠죠? 하나 정도는 또 얘 이상 풀어줘야 되겠네. 해보자. 633 윗면에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사이인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다. 반지름이랑 높이를 똑같이 그렸는데 너무 대충 그렸네. 여기도 4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안 맞네. 이것도 4래요. 아무 생각이 그랬다. 반지름의 길이 높이 4가 되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적당히 늘리고 같은 길이만큼 이때 그 길이를 좀 구해야겠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4 더하기 x로 늘렸다면 높이는 줄였대요. 그랬더니 처음과 같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은 그냥 저기 반지름이 4였으니까 16파이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곱하기 4 한 거니까 그냥 64파이겠네, 그죠? 64파이는 즉 처음 녀석은 바뀐 녀석은 어떻게 되지? 파이 r 제곱 이거의 제곱한테 높이 얘를 곱했을 때 같더라. 그럼 여러분들 그냥 전형적인 3차가 되었네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가다 하셔야겠네요. 그러면은 64는 이제 파이는 양쪽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항이면 합차가 계산하기 쉬우니까 합차부터 하고 싶다. 즉 이거 거듭 제곱인데 이 중에서 하나는 얘랑 먼저 계산하면 그냥 16 빼기 x제곱 한테 이제 4 더하기 x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64 16x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될 거고 64가 날아가네. 땡큐. 그럼 뭔가 바로 그냥 x로 묶어줘도 돼요, 안 돼요? 되고 2학년 마이너스가 나면 귀찮기 때문에 이게 0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저기 몇 식이냐? 이미 마이너스 x로 묶어보자. 귀찮아요. 음수가 있으면 귀찮거든요, 뭔가.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6이니 딱 봐도 28이게 뭐야 이거? 설마 또 해가 루트인가 굳이 또? 뭐야 왜 허근이 나와? 내가 뭐 산수 잘못했나 본데? B' 제곱 빼기 AC 이거나 허근 아니구나. 실근 맞구나. 그럼 결국 여러분들 그래무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고 귀찮네요. 내가 계산 제대로 할 거 맞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6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그래무기 쓰자. 근데 짝수 공식이니까 짝수 쓰면 되네요. a분의 즉 1분의 n이니까 생략하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빼기 ac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길이가 음수가 말이 되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값이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답이겠네요. 그죠? 답이 더럽게 나오는 게 맞네요. 마이너스 2도 답이 없어? 이게 지금 늘린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고 새로운 물탱구의 밑변의 반지름이니까 아까 이거 여기한테 또 4를 더해야 되니까 답은 이제 2 더하기 2 루트 5인 3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행히 제가 산수가 틀리지 않았네요. 이번엔.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더럽게 나오면 항상 찝찝하죠. 몇 가지 정리 다 하시고 나면 유형 10번 읽고 계세요. 한 유형 2개 정도만 더 나가겠습니다. 정리 다 되셨나요? 유형 10번 읽고 계세요. 유형 10, 유형 11까지만 나오고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쥐어짭시다. 힘을. 조금만 더 쥐어짭시다. 쥐어도 되죠 이제? 자,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2학년 1학기에서 실습했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말하면 개념적인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스킬적인 거만 설명하면 돼서 그냥 바로 유형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즉 지금까지는 문자 2개, 1차식 2개의 연립방정식이 중등과정이었다면 고등과정부터는 차수가 더 높은 애까지 다루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유형 10번이 될 거고요. 오늘 이제 유형 6, 3, 6을 해주자면 얘는 제일 쉬운 꼴입니다. 제일 쉬운 2차 연립방정식 꼴인데 자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일수록 기분이 좋아요? 짜증나요? 짜증나죠 그렇죠? 근데 이미 여기 딱 정리 이쁘게 돼 있네. x는 y-1이니까 여러분들이 x 대신 여기다 집어넣으면 y로만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럼 기계적으로 빨리 할게요. 처음인 친구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y는 이제 2고 2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친절하게 보통 알잖아요. 저 친절하게 계산 안 해주는 거. 보통 여기다 넣어서 y 구하세요 하고 넘어가는데 왜 처음인 친구들 위해서 더 해줬냐면 양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식. 이제 해를 쓰는 양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연립방정식 이제 해 양식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우리가 보면 y가 2일 때 x에 넣어주면은 y가 2일 때는 1이잖아요.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양식을 이제 쓸 거예요. 고등수학에서는 x가 1일 때 y는 2 콤마 또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더러운 문제 나오면요 해가 막 16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16개 이렇게 다 써주셔야 돼요. 물론 근데 그게 사실 교육과정은 아니거든요. 교육과정 외인데 제가 늘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는 게 교육과정 외라고 해서 안 가르쳐줬더니 학교에서 내더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건 교육과정 외니까 안 나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와버렸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다 인성이 훌륭한 학생들이겠지만 중학교 선생님한테 찍힌다. 만약에 니들 인생에 엄청 물론 특목고를 관련 친구들은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일반고를 간다 생각해봐. 중학교 선생님한테 찍힌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 딱히 손해볼 거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딱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아이돌이 될 거야 이러면은 평판을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명문대를 가려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멱살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쌤한테는 무조건 무릎 꿇고 잘 봐주십시오 해야 돼요. 실제로 옛날에 그 뭐 기사화된 것까지 봤는데 그 어떤 애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귀찮게 굴었나 봐. 그러니까 아,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선생님이 인성이 되게 이제 나쁘신 분이었나 봐. 귀찮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나 이래서 그랬다 쳐. 고3 때 이 친구가 전교에서 내신 등급 1등급 요새 1등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1등급은 더 받기 어려운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등급 되면 좋은 대학 가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컷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신으로만 대학 가는 그걸 수시제도라고 하잖아요. 수시를 썼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기록부를 떼봤더니 고1 담임이 그 사람 인성에다가 이 인간 뭐 이 학생 인성 쓰레기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소송건에만 해가지고 기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육 체제에 대해서 욕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아유 왜 내가 대학을 갔는데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이건 좀 그렇잖아요. 뭐 수학적으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인성적인 면까지 내가 왜 잘 보여 이럴 수는 있는데 일단 알잖아요. 여러분 시스템에 맞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휴대폰 꺼낸 거 아니지 너? 깜짝이야. 인성 얘기하고 있는데 인성이라는 줄 알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싶은 거는 왜 그 얘기까지 나왔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애매한 게 심지어 학교 시험에서 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은 최대한 공손하게 선생님 기분 안 나쁜 한도에서 따져야 돼요. 정말 빡치는 게. 그렇잖아.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 이상 있어요 해가지고 실컷 따졌는데 선생님이 또 자기가 낸데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순간 자기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 있잖아. 그럼 니들이 모르는 순간 갑자기 너의 인성은 쓰레기 이렇게 적혀있을 수도 있다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고등학교 때는 특히나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공손한 척을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기사에서 뜬 거예요. 제가 지어낸 픽션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참조하시라고 얘기한 거고 마지막 유형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그 얘기하다 왜 나왔구나. 자, 그래서 교육과정 외라고 해서 안 가르쳤는데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따지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최대한 살살살살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이거 쌤 이거 교육과정 외이지 않나 이랬는데 법적 근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프린트 나눠준 거 중에 나와 있었다. 그래서 난 냈다. 나는 아무 죄 없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도 그거는 선생님의 재량을 존중해주는 게 교육 반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교육과정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까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곤란할 수 있으니 교육과정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나온다 이런 거는 꼭 언급해주고 갈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자 그럼 마지막 81번 저 인간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하고 막 빡친 친구들 있죠 지금. 빨리 할게요. 자 앞으로 이제 0이 있는 경우여서 지금 639, 640, 641, 642 보면 다 는 0 하나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 친구들. 는 0을 있으면 여러분들 특히나 는 0인 경우는 대부분 인수분해가 너무 추네 또 인수분해가 보통 되게 해놨습니다. 지금 막 너무 더워? 그 정도는 아니지? 또 춥다는 애들 또 추워할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잘 타요. 근데 추운 애들도 존중해야 돼서 그래 태어나. 얘는 누가 봐도 인수분해 이미 되지 않나요? 합차잖아요 전형적으로. 즉 x 빼기 y
x 더하기 y는 0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해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해라는 거는 능이 참이 되게 하는 원래 저기 문자가 하나면 x의 값이었고 지금은 주인공이 두 개죠. x, y잖아요. 해가 참이 되게 하는 x, y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참이 되려면 결국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 돼야 된다. 즉, 첫 번째 x 빼기 y가 0이거나 두 번째 x 더하기 y가 0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x랑 y랑 같겠네요. 이때는 x랑 y랑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순간마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다 대입하면 x랑 y랑 이미 같다 했으니까 뭐 x로 다 통일할까? 그럼 x제곱 y 대신 다 x 넣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계산하면 사라지고 그냥 2x제곱은 4니까 x는 풀마 루트 2가 되어야하네요. 되죠. 또 두 번째 이번에는 x 대신 마이너스 y를 다 집어넣을게요. 이번에 그럼 여전히 이 친구는 y제곱일 거고 x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이거는 더하기 y제곱이 될 것이고 x 이건 그냥 2y제곱이야. 이렇게 되니 4y제곱은 4니까 y는 이제 품 y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해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x가 루트 2일 때 y는 루트 2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2 지금 y부터 해야겠다. y는 1일 때 서로 부호만 반대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가 그럼 반대로 얘일 때 y는 거꾸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 4개 나오더라.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면 조금 공부 욕심 있는 분들은 더 풀고 계시고 아니면 숙제 잘하는 사람들은 숙제 하고 계시고 저는 그 사이에 숙제 좀 세고 있을게요. 주말 과제네요.